دشمن را دستگیر و زنده تحویل نیروهای نظامی و انتظامی دهید مژدگانی و پاداشی ارزشمند. We're not talking about the first 5 hours, 3 to 5 hours, when there's a high expectation that you can recover a downed pilot. But because we went to almost 2 days, 예, 지금 미국-이란 전쟁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관심은요. 전투기 격추로 이란에 떨어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그 미 공군 장교일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작전이었다. 그 영화처럼 긴박했던 순간에 새로운 사실들도 뒤늦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강철부대로, 채널A 대표에는 강철부대로 유명한 분입니다. 특수전 전문가 최영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미 군에 30시간 넘는 구조작전 쭉 지켜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구조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진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고립이 되어 있고 그 생사를 알 수도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구조하기 어렵겠다. 포로로 잡히거나 아하. 아니면은 뭔가 발견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특수부대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쭉 뉴스를 쫓아가 보다 보니까 최영재 대표께서 보니까 저 쉽지 않겠는데 근데 미군이 성공했단 말이죠. 굉장히 영화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현실이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공중권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화력과 그리고 많은 특수부대원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예. 저렇게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 그걸 바로 짧은 시간에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군의 그런 이제 한 명의 전투 조종사를 구출해 온다는 그런 신뢰를 보여준. 그러니까 저처럼 결과지 보통 않을까. 사람도 영화 같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전문가이시고 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 최영재 대표께서도 영화 같았다. 네. 그러면 일단 예상을 깨고 구조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네. 포인트에서 그 해군 장교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공군 장교. 네, 이 장교가 알려지기로는 말씀하셨던 적진, 이란에서 네. 권총 한 자루 들고 30시간 넘게 버텼거든요. 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전투기 조종사도 파일럿은 기본 개인 화기가 있기 때문에 예. 권총을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개인 휴대를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일단 생존 킷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킷이. 서바이벌 네, 킷. 탈출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구조되기까지 그 과정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위치를 알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생존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예. 내가 신호를 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은닉을 하고 있었다는 그게 굉장히 훈련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목도 다쳤다면서요? 네. 저 해당 공군 장교가요. 이젝션 하는 과정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젝션이라는 게 이제 탈출이죠. 탈출이죠. 네네. 비행기 전투기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렇죠. 그 낙하산을 타고 조종사가 지상에 내려올 때는 예.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 산악 지형이고 그리고 그럼 돌이나 아니면은 그 지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발목이 부상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동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을 숨기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이 어느 곳일까? 그리고 아군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훈련이 됐기 때문에 능선 2,000m가 넘는 그런 능선에 몸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권총 한 자루밖에 없었고 네. 정리하자면 발목도 다쳤고 그리고 2,000m 네, 그 적진에 그리고 지형지물도 모르는 이란의 외딴 산악지대에서 바위 틈에 네.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기를 활용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이 뉴스 저도 쫓아가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무전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데 저 상황에서 물론 저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지만 네.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우리가 조종사가 저희가 이 신호기가 있는데 이 신호기는 아군도 알 수 있고 적군도 알 수 있는 신호기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위성 장비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아군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 있고 그리고 이게 적이 감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에요. 훈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훈련 받았기 때문에 네. 적이 감청할 걸 다 알고도 저런 메시지를 한 거다. 네. 기본적으로 특수부대원이나 전투조종사는 굉장히 우리가
자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런 만약에 적진에서 내가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통신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 근데 이게 내가 정확하게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최영재 대표 모셔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네. 얼마나 강도 높은 생존 훈련을 받는지 그게 우리 군이든 네. 국내에 있는 특수전 전문가든 아니면 미군이든 저기 보면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여기 선인장 벌레 먹으며 그렇죠. 버티는 법, 네, 생존 훈련이죠. 스스로 부상 치료하는 법, 나뭇가지 불 피우는 법. 저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예. 군인들은 이제 저 생존 스킬이라고 이제 기술을 다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혹한이나 아니면 혹서나 굉장히 자연 환경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기간, 일정 기간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기본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특수부대원 또는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최영재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 해군 장교 정도가 받고 있는 훈련은 우리 특수전 전문가도 받고 있던데 네. 여기서부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군이 아주 총력전을 펼쳤고 네. 우리 군은 그 정도의 군사 전력은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네. 최 대표와 함께 질문을 할 텐데 네. 이제 미군의 구조 얘기를 해보면 저게요. CNN이 공개한 사진 하나입니다. 저게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작전에 네. 투입했던 뭐 네이비실 그 6팀을 비롯해서 특수부대원들이 총 출동한 건데 저게 지금 저 장교를 구조한 지역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네. 이스파한주의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낸 게 뭐냐면 일부러 이 구멍이 내면서 이란군이 저 해당 장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네. 일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서 길을 아예 차단했다. 야, 구조작전 자체도 굉장히 치밀하고 이게 훈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벌써 일단 기동로를 다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중으로만 이제 미군 병력만 가서 이제 구출할 수 있게끔 예. 공중에서는 일단 미군이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지상에 일단 기동로 접근로를 다 차단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위에서는 저렇게 공습을 하면서 네. 구멍을 내서 이란군이 접근 못하게 하고 안으로는 그러니까 지상으로는 네이비실 6팀 네. 혹은 여러 특수부원들이 쭉 가서 구조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총동원력 혹시 특수전 전문가로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훈련 계획으로만 저희가 수립을 하고 저 정도의 자산이나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더 완벽하게 구출할 수 있겠다는 책에서만 본 얘기예요, 저 정도면요? 그렇죠. 저희도 상상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야 저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정말 놀랍죠. 저 정도면 전문가로서 저게 적진 한복판에서 산악지형에 있는 해군 장교를 네. 37시간 만에 구조하는 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미군이 저 정도로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예. 보통 적의 입장에서도 야, 저 정도로 우리를 막는데 가면은 우리가 죽겠구나. 적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런 이제 측면에 봤을 때 공중에 전투기도 많이 투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원들도 100여 명이 넘게 투입했다는 거는 예. 저 한 명의 전투 조종사를 무조건 구출을 하겠다. 우리가 100% 구출을 하겠다는 엄청난 이 메시지와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란 당국 또한 수백 명 이란 혁명 수비대 보내고 주민들에게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추적했는데 결국은 저 구출 작전, 특수부대원, 전투기로 구멍 뚫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최 대표께 이게 궁금했어요. CIA가 네. 정보 당국까지 나서서 아예 기만 전술. 네. 아, 우리 지금 이미 구조 작업 마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에게 주는 교란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큽니다. 실제 작전을 할 때도 저희도 대테러 작전을 할 때도 항상 기만 작전을 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적의 이제 이런 이제 유도를 다른 곳으로 관심을 끌어야지만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그 위치가 완벽하게 좀 위협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작전을 수행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구출을 할 수 있겠죠. 그 적으로서는 기만 전술을 네. 사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병력을 분산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전문가로서도 이번 작전에 대해서 작전만으로는 뭐 미국 이란이 적군일까 아군일까 네. 이런 거 상관없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신속하게 준비된 작전이라고 총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완벽한 구출 작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 명의 이제 부상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런 제공권과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런 이제 경계나 아니면 차단까지도 해주고 나서 이제 핵심 전력들이 들어가서 구출하는 사례는 예, 전례가 없을 만큼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번 작전 계기로 미군이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니까요. 제가 특수전 전문가 최영재 대표와 함께 영화 같았던 구출 작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한 이후에 적진에 미군 장교가 이제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이 고립된 장교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경쟁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요. 김대영 위원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타고 있었던 F-15 전투기인데 조종사는 탈출을 했고 뒤에 무기 시스템 장교가 실종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조종사랑 달리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교인 건가요? 보통 이제 무장 조작 장교 혹은 이제 무장 통제 장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투기 가운데 이렇게 복자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장 조작 장교 혹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의 레이더라든가 무장과 관련된 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는 실제 조종사들이 하지만 이런 관련된 절차들을 이 뒤에 타고 있는 이 무장 조작 장교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2명 다 탈출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는 다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흩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흩어지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탑승 전에 이와 관련된 뭐 모종의 그런 이제 브리핑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좀 조기에 발견이 됐지만 이 무장 조작 장교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렸다는 점.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 될 뻔했다라는 점이 좀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권총 한 자루로 37시간을 좀 버텼다고 합니다. 차두현 부원장님, 네. 이란이 워낙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좀 네네.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적진에 바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란군에도 생포될 수도 있는 위협이었는데 어쨌든 권총 한 자루로 잘 버틴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언론들 보도에 하면 그 웨폰 시스템 오피서, 그러니까 그 무장 통제 장교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무장 통제 장교에 비해서는 계급이 꽤 높아요. 지금 거의 대령급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보 능력 면에서도 일반적인 WSO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 정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컸고, 예. 단순히 F-15E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편대 비행에 있어서 어떤 통제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컸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그만큼 풍부하고 상황 판단력이 좀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산악지대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구조작전한다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잡으러 가는 쪽도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악지대고 아무래도 지역이 광활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는 숨을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예, 장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저 지역이 이란 전쟁 지도부에서 현상금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향상으로는 좀 반하메네이 정권 쪽의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높은 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신고라든가 자발적인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정도 현상금이 걸리면 민간인들도 쭉 돌아다닐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현지 지형이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더 쉽게 살 수도 있고요. 다른 일반 이란인들에 비해서 비협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란 전쟁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친정부적인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어쨌든 현상금을 내거는 바람에 이 미군 장교를 찾기 위해서 민간인들까지도 이 지역에 막 갈 정도로 엄청나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긴급하게 몸을 숨기고 무전을 좀 쳤다고 하네요. 근데 무전 메시지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란의 함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종교적인 의미, 이슬람교의 의미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란의 함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네.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교신을 한 것인데 어떤 의미로 저렇게 God is good 이걸 쓴 걸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절차가 가급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은신을 하고 그래야지 신호가 잘 발신이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위치 신호를 발신하고 또 살아있다는 보안 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저분이 저런 그 God is good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좀 이게 이러한 신정 정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체포됐는데 미군 특수부대를 유인해 가지고 몰살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를 유인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 있고 정상적으로 혼자 그 외부의 공격이나 포위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CIA 모든 정보 다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고립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혼자 있고 노출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이제 특수부대 네이비시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나마 그래도 빨리 저분이 이제 미국인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작전을 하는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설명인데요. 그 장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이란의 함정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메시지구나 이런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장교를 구하기 위해 투입됐던 특수부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상 상황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그 생존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글자를 따서 이른바 시어 훈련이라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보니까 벌레를 먹으면서 버틴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구출 작전처럼 그렇게 조종사들이나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에 고립됐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적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최후의 수단에는 저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출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물론 조종사들 보시면 이렇게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권총이라든가 무전기, 그다음에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바이벌 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쓰면서 최대한 적의 눈을 피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같은 교육을 하고 심지어 해상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탈출해 나오느냐 이런 것도 하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이 잡혔을 때 신문을 받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버텨내느냐 이런 고문 훈련까지도 다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을 견디는 훈련까지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제 작전 훈련들을 받는 미군인데 어쨌든 구출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그중에서도 팀 6가 있었는데요. 네이비실 중에서도 최정예 팀으로 불립니다.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등을 성공시킨 부대입니다. Justice has been done. 저도 영화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네이비시라면은 많은 분들이 최정예 부대구나, 해군의 최정예 부대다 아실 것 같은데 과거가 좀 있더라고요. 이란에서 엄청나게 큰 작전 실패를 한 이후에 만들어진 부대인데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이게 네.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이제 이란의 어떤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대사관이 이제 고립이 돼서 그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작전을 펴니다. 네. 근데 그때 작전에 정말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당시에 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뭐 등등 환경도 안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 상당히 이제 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실패를 딛고 결국 그러면 어떤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이비실의 팀 6라는 이제 이 팀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정말 네이비실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이 대략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통신 요원 등등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전 수행 권한을 아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지원도 사실은 뒤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당시 오사마 빈 라덴 할 때도 이 팀들이 이제 됐었고 예전에 아마 한미연합훈련할 때 이 팀 6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북한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을 훈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우리 군 내에서도 사실 그때 이제 참수대를 만들었던 뭐 그런 전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인질이 만약에 이란에 잡혔을 경우에 엄청난 전쟁의 어떤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었고 이게 뭐 작전을 전부 다 이 워싱턴에서 다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최정예 팀과 최고의 어떤 이 무기들, 그다음에 어떤 이 비행기라든지 등등이 이제 동원이 돼서 네. 결국 이제 구출해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구출해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또 이게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의 훈련을 얼마나 하는가가 결국 작전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이비실 팀 6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 공중, 지상 전천후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고 특히 대원 1명을 양성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넘게 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뭐 아까 빈라덴 사찰 작전 말씀드렸는데 김정은 도청같이 아주 굵직하고 주요 작전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정예 부대도 투입이 됐고 최고 첨단 무기들도 다 동원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상전도 치러야 되고 공중전도 치러야 되고 CIA는 교란 작전까지 편을 하고 온갖 첨단 전략 자산들이 다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차두현 부원장님, 네. 특히 공중전에서 어떤 성과가 크게 났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전력이 동원됐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스텔스기라든가 그다음에 근거리 타격이 가능한 헬기, 그다음에 A-10 공격기까지 이게 동원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거리에서 이 조종사에 접근하는 일단은 이 이라크 측 민병대라든가 아니면 그 이라크 측 군 세력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만큼 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예. 저 정도 전력을 동원했다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는 첫 번째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만약에 이게 잡혔을 경우에 선전전의 대상으로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굉장히 반전 여론이 더 크게 일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에 떨어진 WSO가 상당히 높은 고급 정보 가치를 지닌 장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급이고 생포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만한 자산들을 다 동시에 투입하면서까지 꼭 구조해 오려고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일종의 미 이란 전쟁의 변곡점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종사가 만약에 잡혔으면 이란에 대한 무차별 타격이라든가 두 번째 그 대규모 공습까지도 그렇게 원활치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저 조종사를 데려와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얘기한 석기 시대로 돌릴 만한 대규모 타격이 가능한 거고 네. 또 그 후속 작전들도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일단 구출해와야 된다. 이 강력한 의지가 그만큼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조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CIA는 역정보를 좀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미 구조돼서 육로로 이동 중이다.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해서 그동안 구조할 수 있는 작전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또 특수항공기, 작전에 투입됐던 특수항공기 2대는 폭발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김대영 위원님, 비싼 전략 자산인데 왜 폭발을 하고 오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사용된 MC-130J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전 항공기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뭐 최근에 나온 걸 봤을 때는 한 1,500억 합니다. 한 대당 1,500억 원이요? 네, F-35 지금 우리 공군에 쓰고 있는 전투기가 한 1,200억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이 MC-130J는 동맹국에게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만 갖고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항공기가 이란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란의 동맹국일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기술이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폭파하고 나오는 게 낫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2대가 이번에 이제 폭파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억 넘는 돈이 한 번에 날라갔고, 여기에 더해서 헬기도 몇 대 지금 파괴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이번에 구출하면서 미군이 피해를 본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요 정보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전략 자산들을 손실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구조작전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계속 우리가 그를 구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실제로 이란 내부로 투입이 돼서 구조해 오기도 했으니까요. 전성훈 비서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상전 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작전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지금 다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운으로 이 작전이 아무런 피해도 없이 성공을 했는데, 저 지역이 지금 이란 내륙이잖아요. 이란 내륙인데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미군과 정보자산이 총동원돼가지고 간신히 꺼내냈는데, 그만큼 이란 내륙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또 지금 저 지역이 이란의 제2의 핵시설, 이스파한 핵시설이 있는 곳하고 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 핵시설에다가 이제 미군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그 핵물질을 뭐 고농축으로 꺼내 넣는다, 이런 작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 하나 건져내는데도 저렇게 힘이 드는데 핵시설에 들어가서 그 한 일주일, 2주일 그 자리를 잡고 하면은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지금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미군 병사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미군 공수부대가 들어가 있으면 이란 전역의 모든 군대가 다 그쪽으로 직결해서 포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도관에 든 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이란과 이 지상 작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교훈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휴전 협상 여기에도 상당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상전이 쉽지 않다라는 교훈을 줬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란에 격추당한 미국 전투기에 타 있었던 미군 장교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총동원했던 이 구출 작전, 그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John Ratcliffe was incredible. It was actually their genius that called us from, he was 40 miles away. And he said, you know, we're seeing something moving up in the mountain. The head of a human being, I'm telling you, it's moving. And then all of a sudden, 45 minutes later, he moved a lot, stood up, and they said, we have him. And that was really the beginning of something incredible. I want to thank the CIA, too. I don't think they get enough credit for the great job. 미국의 저력이 또 한 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CIA가 사람의 머리가 움직인다라는 이 미군 장교가 숨어 있는 그 장소를 이란보다 먼저 찾아냈던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터면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접전지에서 수송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빼내올 수가 없거든요, 인력을. 미 장교 구출 작전 실패할 뻔. 다행히 빠른 기동이 가능한 헬리콥터 등을 추가 투입해서 인원들을 다 빼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고 지금 한 몇십 년을 감동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사실은 더한 실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송기 2대가 고장이 났어요. 마지막에 탈출 직전에. 그래서 헬기 투입해서 빼내고 그 수송기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폭파시키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져도 되지 않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몇십 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네네. 저 추락된 비행기가 F-15 이글이거든요. 예. 여긴 조종사가 2명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는 그 조종하는 사람이 타고요. 뒤에는 WSO라고 해가지고 뭐 무기 체계 장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공군에서 공식적으로는 후방석 조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실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종사가 이렇게 이젝션이 되면 동시에 뭐가 있냐면 생존 키트가 있거든요. 그 생존 키트 안에 비콘이라고 해서 무선 위치 표시기도 있고 보안 무전기도 있는데 그 WSO가 그 실종된 WSO가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래서 가디스 굿이라고 한 메시지를 딱 보내고 그것을 CIA에서 등에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작전이 펼쳐졌는데 미국의 가장 티어 1급의 특수부대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티어 1 특수부대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육군에서는 델타포스고요. 그다음에 공군에서는 제24 특수전 대대인데 해군엔 뭐가 있냐면 네이비실이 있거든요. 네이비실 중에서도 팀 6가 있는데 그 팀 6 중에서도 대부그루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전이 다 완수가 되는가 했는데 수송기가 뭐 기사에 따르면은 뭐 그 앞에 바퀴가 어디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송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대에 1,500억이 넘는데요. 엄청 비싸네요.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팔지도 않는데요. 그 수송기가 두 대가 딱 그 고립이 되니까 다른 조금 더 가벼운 수송기를 세 대를 보내가지고 그 구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수송기 두 대는 아깝지만 폭파해버리고. 폭파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비행기나 몇 대 조금 이렇게 물적인 손상만 있고 그렇게 작전을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완벽하게 그 수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란이 휴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